안녕하십니까. 예, 문학인문교양학부 이창민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문학과 삶 슬로우 리딩 이제 2주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도 1주차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이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이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콘텐츠를 다 수강하셔야 됩니다. 학기 초에는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조금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정해진 뭐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의 분량 정도로만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선 1차 시의 자기 경영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주로 배울 내용은요, 1차 시에는요, 문학과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뭐, 문학도 중요하지만, 이제 착각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문학 수업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학 수업에만 치중하진 않나요? 우리가 다 인문계 학생들도 아니고, 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문학과 삶, 이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교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좀 더 치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문학과 삶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경영 역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차하고 3주차는 이 자기 경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막연하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향상시켜 보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유의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어떤 선입견들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삐딱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쟤는 좀 삐딱해라고 하면서 별로 좋지 않아라고 할 텐데, 삐딱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세상을 좀 달리 보는 그런 관점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 뭐, 하나의 동일한 생각들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이때 삐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선이고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일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작품을 바라볼 때는. 동일한 생각으로는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일하면은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때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 여러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선입견을 갖고 이건 이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저 사람의 의견은 뭐 고려할 가치도 없어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작품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의 생각과 대학을 다닐 때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뭐 저처럼 장년이 되었을 때 생각이 또 달라지기도 하겠고요. 또 노년이 되었을 때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언제나 동일하지만은 않아요. 뭐 동일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내 생각은 고정된 거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겠고요. 내 생각에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서로 합쳐져서 새로운 무언가의 어떤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너무 고정되어 있다면 이거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이게 좀 중요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A라는 친구도 있고요. B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C라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A라고 하는 친구의 의견에 만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B나 C의 의견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B나 C의 의견이 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의견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겠지. 이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자세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초에 있었던 나도 존중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수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라는 걸 꼭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제 오늘의 주제의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문학과 3,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강좌에서 이 문학이라는 단어와 삶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삶, 여러분들은 뭐 살고 있죠? 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예. 저는 뭐 이 삶이라는 것, 저도 지금 이제 46살인데요. 살아오면서,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잘 못하겠어요, 아직도요.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살아보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다 살았다고 해서 또 삶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뭐 나이 많은 사람은 삶을 완벽하게 이해할 텐데, 뭐 또 아닌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삶을 더 잘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기준과 정의들이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쉬운 질문.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의 기준은 무언가요?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한 삶의 기준은 여러분들 뭐예요?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런 걸 이야기 들어봐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강의실에서 들어보고 뭐 정의도 내려보고 이래야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참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 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이상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과연 얼마 이상 있으면 행복한가요? 예. 뭐 10억이 있고 뭐 100억이 있고 뭐 1000억이 있으면은 과연 우리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한 건지 아니면 뭐 정말로 많은 돈은 없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제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아직 뭐 그렇다고 뭐 취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은 거예요. 대학생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각자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돈이라면 돈을 위해서 살아야죠. 돈이 아니고 다른 게 있다면 그 기준을 위해서 살면 아마 행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과 정의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천편일률적으로 삶의 기준과 정의를 이렇게 부여받죠.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행복할 거야. 너는 이런 직업을 얻어야 행복할 거야. 너는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정도의 아파트 평수에 살아야 행복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좀 이렇게 어떤 나의 삶의 기준과 정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좀 극복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우리가 못 맞추었을 때 사실 그때 좌절감을 많이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기준과 정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다 살아보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의 어떤 어르신 분들이 내가 참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돼라고 이렇게 조언들을 해주는 뭐 좋으신 어르신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야 라고 강요하고 내가 오라 라고만 나의 어떤 옳음에 대해서만 강요하는 뭐 그런 어떤 어르신들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살아보고 나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다 좀 현명한 방식으로 보다 더 합리주의적인 방식으로 혹은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탐구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기에 속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나의 어떤 도전과 나의 성취, 이것이 나의 어떤 삶의 가치인가라는 생각부터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살아가는 것이, 이 지금 이 순간의 어떤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끊임없는 어떤 갈등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갈등 속에서 뭔가 삶의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삶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다 살아보고 아는 것보다는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치들을 탐구하는 자세가 더욱더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저는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수업은 이제 6개의 삶의 방식들을 이렇게 크게 제시하고요. 그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그 가치들을 탐구해 보자는 거겠죠. 어떤 작품 속의 주인공들의 삶의 방식들을 관찰해보고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나의 삶을 예측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정해보자는 거겠죠. 예, 그런 면에서의 어떤 삶의 이해, 삶을 우리가 이해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교과목을 진행한다는 것을 미리 좀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문학과 삶이니까 문학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주차 강의에서 뭐 감상문 작성을 할 때 뭐 음악이니 뭐 영화니 드라마니 이런 것들 감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근데 우리 수업은 이제 문학과 삶이니까 문학으로 좀 이렇게 한정해서 뭔가 감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텐데 그렇다면 문학을 우리가 왜 감상해야 되고 문학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이제 문학이 갖는 어떤 의미들을 파악하고 이게 이제 우선이에요. 문학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문학 작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 그러면 예, 문학 작품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뭐 콩쥐팥쥐를 보면 뭐 착하게 살아라. 흥분울부를 보면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럼 문학은 뭐 그런 교훈만 줍니까? 어떤 문학 작품은 굉장히 재밌어요. 한 번 읽으면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한 번에 쭉 읽고 넘어가는 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에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들. 뭐 웹툰도 책이죠. 몇 권 내니까 책이겠죠. 뭐 저는 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했는데 한 번에 그냥 쭉 그걸 그냥 읽어 나가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것들. 어떤 재미를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죠? 문학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죠? 교훈도 주기도 하고 즐거움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이 어떤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역할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뭐 시대도 파악할 수 있고 아니면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나의 즐거움을 얻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제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겪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살잖아요. 80 이상 뭐 한 100살까지 살 텐데 수많은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교적 다이나믹하지 않은 거예요. 학교 집이었는데 이제 대학생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어떤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 내던져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방법들을 이제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또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상황에 던져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통의 문제와 관련돼서 나중에 기메란에 나는 편의점에 간다라고 하는 소설을 배울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부산에만 살진 않을 거예요. 뭐 다른 지역에서 살 텐데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이제 부산에 와서 살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자취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살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또 타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미리 적용해보고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사실은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문학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행 연습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문학 작품을 배우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째로는 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을 저는 풍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국문과를 나왔지만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뭐 많은 책을 읽진 않았어요. 읽어야 인제 뭐 무협지나 뭐 SF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했지 그렇게 막 문학 작품들을 막 읽고 막 뭐 우리나라 한국의 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작품들을 다 읽고 그렇게 막 흥미로워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인제 국문과를 나오고 또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문학 작품들을 이제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깐 그냥 어떤 책을 읽는 게 저의 어떤 취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 삶에 대한 어떤 풍부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도 느끼면서 어떤 내 삶을 나 하나의 어떤 삶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내 삶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들을 저는 조금 경험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꼭 문학 작품이 아니어도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했을 텐데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그러한 어떤 삶의 어떤 풍부한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또 문학 작품을 읽다 보니까 내 삶의 어떤 목표들도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의 인제 마지막 부분 6 장이 마지막인데 5장 부분의 융합 부분에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작품이 등장을 해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그렇게 막 즐겨서 뭐 이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이 교재를 쓰다 보니까 이 아이로봇을 읽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기계와 인간이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어떤 로봇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AI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어떤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저는 사실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아마 어떤 유용한 어떤 도움들, 어떤 계획들,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향들을 아마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학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일단 자기경영입니다. 자기경영이라는 말을 혹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경영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는 이제 나죠. 그럼 나를 경영한다는 거겠죠. 네, 나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학의 용어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경영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무언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경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온전한 나. 그래서 과거의 나와는 지금의 나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가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정체성은 영어로는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요? 정체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어떤 지역에 산다. 아니면 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뭐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 있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요 선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나 바깥엔 남이 있겠죠? 그럼 이 나와
남을 서로 구분하는 무언가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구분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 영역들. 요 영역 하나하나가 바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게 음악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책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나의 영역을 확실하게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목표도 없고, 나와 다른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의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모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 정체성이 좀 불명확한 거겠고요. 자기 경영 전략이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삶의 좌표를 찾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경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정체성, 나와 남을 구분하는 자아 실현의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자기 경영 역량이라고 합니다. 자아 실현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꿈을 이루는 거기도 하겠고요. 아니면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개인이 정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게 자아 실현이겠죠. 근데 이 자아 실현을 하려면 우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나서는 절대로 이 자아 실현의 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만 있고요. 꿈만 있고 혹은 어떤 직업만 있고 그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지금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자신의 지금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각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해준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지양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보고요. 자신의 능력을 진단 내려보기도 하고요. 자신의 성격과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 그리고 가치관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길을 이제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취향과 욕망을 좀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저 식당에 갔으니까, 나도 저 식당에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뭐, 어떤 연예인이 저 여행 지역에 갔으니까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건 그 연예인의 취향을 좀 따라하는 건데, 따라할 때 적어도 나도 저걸 정말로 원하는가라는 어떤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 걸 바로 모방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모방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아 실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모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억압 때문에 굉장히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외부의 가치 판단, 뭐 부모님이 정해준 길, 혹은 뭐 사회가 정해놓은 길, 뭐 선생님이 정해준 길,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고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욕구 발전의 어떤 5단계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는데요. 진정한 자아 실현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타인의 욕망과 타인의 요구를 넘어설 때 비로소 실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아 실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걸 조금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 경영 역량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좀 살펴봤습니다.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작품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갈매기 조나단도 그렇고요.
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이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요 고민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도어 시스템에다가 작품을 올려둘 거예요. 우리 교재 그 PDF 파일을 그대로 올려둘 거거든요. 그러면 2주차에는 이제 갈매기의 꿈을 읽으시면 되고요. 3주차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 작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걸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이제 제가 뭐 생각해 볼 문제에서 제시한다면 간단하게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과제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문학 작품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량에 대한 이야기 또 제가 강의에 이제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포함시킬 거예요. 그런 것들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학기 초라 궁금한 점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1주차에 제 메일 주소 공개했고요. 휴대전화도 공개했습니다. 또,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뭐, 의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방문하셔도 돼요. 예, 제 인문관에 있는 제 연구실에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락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 학생이며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그렇게 좀 분명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인지 저 수업을 듣는 학생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제 2주차에 1타시를 마치고요. 예, 2타시 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